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의 이혼을 겪은 뒤 재혼하여 지금의 남편과 유치원생 아이, 그리고 자상한 홀시어머니 모시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첫 결혼을 실패했던 지난날의 슬픔과 상처는 거짓말처럼 씻겨져 나가고 지금의 제가 있는 보금자리는 사랑과 웃음만이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는 있는 것 같아요. 전 남편과 전시모 인생이 처참하게 구겨져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마음이 싱숭생숭해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는데 한 번쯤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10년 전 제가 이혼했을 때의 사건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제 첫 결혼은 28살 때입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중견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하자마자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고 서울시 공무원이었어요. 2년 정도 연애하며 서로에 대해 알 것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던 분이셨고 서울 모 지하철 역세권 근처에서 크게 음식점을 하던 분들이세요. 원래는 형편이 그닥 여유롭지 않은 집안이었는데 퇴직 후 시작한 사업이 운 좋게 잘 되어 한 달에 많게는 순수익 3천만 원도 넘게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가로 서울에 집도 갖고 계셨고 현금도 좀 있으셔서 저희 결혼했을 때 신혼집에 보태라고 7억 해주셨네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변에 저처럼 시댁에서 많이 지원받은 케이스가 없었기에 정말 많이 감사했고 잘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비밀번호 요구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살림 간섭하고 잔소리 하시긴 했지만 그냥 어머님 성격이려니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 결혼 허락하긴 했지만 네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아니다. 나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며느리 되길 바랬어. 그래서 시부모 장사하는데 와서 돕고 우리 아들 힘들게 일하니 저녁에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해먹이고 아침엔 와이셔츠 잘 다려서 출근시켜주길 원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저도 일을 해서 많이 바쁘긴 하지만 주말에 가끔 시간 내서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리러 갈게요. 그리고 부부니까 서로 많이 배려하고 양보해야죠. 저도 현석 씨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들 밥 해먹이고 출근할 수 있니? 얘기 듣기로는 우리 아들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출근한다고 하던데. 네? 아, 현석 씨 원래 아침 안 먹잖아요. 혼자 살 때도 안 먹었다고 그냥 가던데요. 그리고 제 출근이 더 이른 거 아시잖아요. 저 지금도 5시에 일어나요. 그 말에 전시모가 화를 버럭내며 안 먹는다고 하면 네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야지. 가장은 뭐니 해도 아침밥이 중요한데 네 얼굴에 붓만 쳐바르고 홀랑 나가면 되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너무 심하셔서 상처받을 것 같다고 했더니 뭔 말을 못한다면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날 펑펑 울며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아들 장가 보내고 아직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러신가 봐. 여보가 이해를 좀 해줘. 사실 자기가 날 잘 안 챙겨주는 건 사실이잖아. 엄마 입장에서 속상할 순 있지. 라고 하길래 저도 돈 버는 맞벌이인데 어떻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배려를 해주냐니 남편이 그러대요. 우리 집에서 7억 해주셨잖아. 그 말에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저희 친정은 그닥 여유롭지가 않으세요. 아버지가 오랜 병환 끝에 저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보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엄청났어요. 그거 전부 빚이었고 엄마랑 저랑 제 여동생이랑
아빠 돌아가신 슬픔에 젖어 살기보다는 돈 벌어서 상환하기 바빴어요. 그래도 저랑 제 여동생이 공부는 잘해서 둘 다 좋은 대학 들어갔고 공부해서 학자금 대출받고 장학금 받아가며 악착같이 공부해 연봉 높은 직장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전에 아빠 병원비랑 학자금 대출 겨우 다 갚았네요. 그래서 저 결혼한다고 친정에서 지원해줄 돈이 없었어요. 그거 남자 집에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전 남편보다 제 연봉이 2배 정도는 높았지만 집 사정이 그러한 데다 시댁에서 7억이나 받고 시작하니 뭔가 움츠러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전시모는 뭔가 직업적인 특징 때문인지 목소리도 크고 사람을 이리저리 부리는 성향이셔서 저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랑도 언성 높여 싸운 적은 없지만 항상 제 편을 든다기보다는 점점 더 자기 부모님 입장을 대변해서 저한테 설득하듯 말해주니 복장이 너무 터지지만 화내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제가 조금 더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 성실하게 했네요. 아침밥 안 먹는다는 신랑 출근길에 뭐라도 먹으라고 선식도 직접 갈고 옷도 자기 전에 잘 다려놓고 잤어요. 퇴근하면 제가 저녁도 차렸고요. 같이 돈 버는 부부인데 뭔가 저 혼자 동동거리며 집안일 다 하고 남편 혼자 챙긴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야 시어머니가 만족하고 잔소리를 안 하시니 그냥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보 같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설거지랑 청소기는 돌리니 그걸로 만족했네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주말엔 가끔 시댁가게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남편은 쉬고 싶다고 해서 저 혼자 나간 적도 많았네요. 가서 주방 설거지하고 알바 빵꾸 났을 때 제가 대타 뛰고 그랬어요. 제가 며느리니까 이 집안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머님도 그게 당연하다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 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 건 쉽사리 바뀌지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잘하려 노력하는데도 어머님은 툭하면 저더러 일하는 며느리 필요 없다. 너 돈 번다고 유세 떨려고 하지 마라. 나는 싫으니까. 하셨고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아 상도 받고 보너스도 받아올 때도 콧방귀 끼며 쳐다도 안 보려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 생활 1년 정도 했습니다. 어머님과는 고충이 있었지만 남편이랑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영양제를 왕창 먹고 살았는데 주변에서 저더러 병원 좀 가보라 하더군요. 그런데 일도 너무 바쁘고 퇴근하면 병원 문은 닫혀 있는 데다 토요일은 시댁 가게 가는 게 일상이었던지라 병원 갈 시간이 좀처럼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미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좀 초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긴 한가 보다 싶어서 많이 바빴지만 회사 휴가 내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이라더군요. 갑상선 암이래요. 심지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상황이라 수술하고도 항암 치료를 오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암이 치료가 쉽고 예후가 좋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전이가 된 상황이라 결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착잡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게 아내를 잃을까봐 비통한 심정을 애써 참은 것이라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한텐 뭐라고 말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아니
안 그래도 자기를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자기가 몸까지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정말 많이 화내실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구박받을까 봐. 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거냐고. 자기 배우자가 암에 걸렸고 전이가 된 상황인데 당장 본인 엄마한테 뭐라 말할지 고민되는 게 맞는 거냐고.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네요. 저도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패닉이 온 상태라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성 잃은 모습을 처음 본 남편이 저더러 실망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병수발 들 생각에 착잡한데 미안해 하진 못할 망정 자기한테 화를 낸다면서요. 그 순간 저도 피가 싹 식는 느낌이 들더군요.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구나. 덜컥 겁이 났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집에 잘 이야기하겠다며 집을 나갔는데 1시간 뒤 시어머니 대동해서 집에 돌아왔더군요. 어머님이 잔뜩 흥분한 상태로 씩씩거리며 암이라고? 갑상선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잘난 거 없는 가난한 집안 자식을 들였더니 몸뚱이도 성하지가 않은 거야. 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해야 할 것 아냐. 라고 하시더군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은커녕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서러워서 저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하세요. 라며 울었더니 뭘 잘해서 우냐고 다그치시더군요. 그리고는 제 일을 지적하며 제가 몸에 안 좋은 화학 물질을 만져서 몸이 그렇게 된 거라며 다 제 탓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들을 껴안고 우는 소리를 하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누라 평수발이나 들어야 해서 어쩌노? 불쌍한 내 아들.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네요. 묵묵부답으로 서 있는 남편도 꼴보기가 싫어 그대로 안방에 들어와 드러누워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입을 뒤집어 쓰고 오는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사부인 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벌떡 일어나 지금 뭐 하시냐 물었죠. 네,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거신 겁니다. 네, 얘기 들으셨죠? 며느리가 암이라네요. 게다가 전이까지 됐다는데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네네, 사부인도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입장도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아들 장가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며느리가 암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화가 난 듯한 말투로 제 친정엄마에게 다그치듯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만하시라고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니 어머님이 큰 소리로 책임을 지세요. 나는 모릅니다. 수술을 해서 항암을 하더라도 사부인이 와서 병수발을 드세요. 난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못 봅니다. 그리고 하자 있는 딸 시집 보낸 책임도 지셔야죠. 병원비도 사부인이 내세요. 내가 우리 아들 잘 살라고 7억이나 해줬는데 그쪽은 아무것도 안 해줬죠? 아니다. 냉장고 사라고 400만 원 해주셨던가? 5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 줄 거면은 안 주고 말지? 라며 저희 친정엄마의 성의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더군요. 가뜩이나 딸이 암이라는 소식에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런 제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셨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래야겠지 하더군요.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헤어졌네요. 주변에선 이렇게 순하게 헤어지는 건 그 집만 좋은 일이라며 소송을 걸라고 했지만 저는 건강이 먼저이기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배려라며 수술비에 쓰라고 남편이 1,000만 원 내주더군요. 안 받을까 하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싶었어요. 이혼한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야 너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부디 건강하길 바라고 나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너도 아들 낳아 키워보면 알게 될 거다. 완께 해라. 하시더군요. 그게 더 상처였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저는 이혼을 했고 회사에 병가 내고 바로 치료 들어갔습니다. 제 여동생과 엄마가 제 간호를 해주셨고 저도 최선을 다해 수술받고 치료받았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착실히 다 했고 운동도 하고 좋다는 것도 먹어가며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았네요. 그리고 완치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죽을 만큼 힘들긴 했지만 엄마와 동생의 사랑 덕분에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회복해서 전 남편 집안에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치고 싶지가 않았네요. 회사는 업무 복지가 더 좋은 다른 계열사로 옮겼고요. 약은 평생 먹으며 살아야 하지만 그 전보다 더 운동한 덕분인지 체력도 좋아지고 살도 많이 빠져서 오히려 외모는 예전보다 나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고 이혼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추파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동안은 남자라고는 치가 떨려 연애도 하기 싫었는데 정말 바르고 착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 제가 울며 제 지난 상처를 이야기했더니 그 남자가 저보다 더 울며 슬퍼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서요. 그 눈물이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느껴졌고 저도 호감을 느껴 재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그 사람과 결혼, 아니 재혼했네요. 집도 꽤 잘 사는데 홀어머니 모시고 살던 사람이라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혼녀라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예쁘고 고운 인연 진작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그런 맘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아이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뜨거운 한 가족이 되었고 아이 낳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네요. 제가 일하는 걸 멋있다고 표현해 주시며 애 낳으면 당신께서 다 키워줄 테니 저는 제 나에게 적지 말라 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에서 승승장구해 2팀장까지 승진했고 연봉도 쑥쑥 올랐어요. 제 건강 누구보다 챙겨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매일 활기차게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 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들었고 누구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양가가 홀어머니만 계셔서 그런지 어머님들 모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되더라고요. 친정엄마도 행복해 하시고 모두가 만족해하는 결혼 생활을 누리며 그렇게 지난날의 슬픔과 아픔은 모두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전 남편의 가게가 있던 지하철역 쪽에 가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마주치게 될까봐 그쪽으론 눈길도 안 돌렸는데 어쩌다 보니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살짝 바뀌어 있더라고요. 사장님까지 아예 바뀌어 있길래 가게 팔고 다른 데 가셨나 보다 싶었죠. 솔직히 전 남편이랑 전 시모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지고 나서 바로 재혼해 잘 먹고 잘 살 것 같더라고요. 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애써 외면하며 살았는데 이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니 혹시라도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을 자신이 생기더군요. 이제는 상처가 회복된 것 같아 어쩐지 묘한 마음으로
그 가게에서 멀찍이 떨어져 한참을 바라보았네요. 그런데 누군가 가게에서 달려나와 제 쪽으로 튀어나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웃으며 인사한 그 청년은 제가 전시모 가게에서 일 도울 때 같이 알바하던 어린 학생이었어요. 저 사장님 가게 인수했어요. 이제 제가 사장님이에요. 그러길래 제가 잘 됐다고 축하 인사를 건네니 그 청년이 그러더군요. 이혼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동안 안 오시길래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참 건강은 괜찮으세요? 암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보다시피 건강해요. 아니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탈이죠. 정말 보기 좋아 보이세요. 전보다 더 예뻐지시고 표정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사장님은 완전 인생 날아갔는데. 솔직히 저는 누나 응원했어요. 사장님 진짜 나빴잖아요. 그 청년은 제가 시집살이 당하며 구박받은 것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제가 암 걸려 버림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제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시모가 인생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형 이혼하고 집 처분한 돈 합쳐서 사장님이 다른 사업 하려고 준비 중이셨어요. 그런데 사기 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준비한다고 대출도 엄청 받으셨는데. 그래서 형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대출 잘 나오니까 형 명의로 대출 받아서 급한 거 메꾸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 가게 급초로 내놓으신 거고 제가 재작년에 아빠 꼬셔서 이거 인수했죠. 라고 하더군요. 얘기 들으니 전 남편네 집안이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같더라고요. 집도 다 날린 상태고 전 남편 명의로 대출도 받을 정도면 심각해 보이더군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이라고 형이 크게 다쳤어요. 투잡 뛴다고 밤에 배달일 하다가 차에 치였나 봐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로수에 부딪혀서 허리가 완전 나간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까지 관둘 수가 없어서 허리에 복대 차고 출퇴근하긴 하는데 딱하더라고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는 거라. 그 말에 생각이 잠겨 아무 말 못하는데 그 청년이 어딘가를 보며 꼬목 인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의 엄마,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새 허옇게 백발이 다 된 부시시한 머리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전은 윤기 나는 까만 염색모를 늘 유지하셨거든요. 전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발견한 듯이 놀라더군요. 저도 놀라 멍하니 서 있는데 청년이 그러더군요. 사정이 딱해서 저희 홀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저희 가게에서 알바하세요. 그 말에 전시모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청년이 자리를 뜨자 전시모가 입을 열더군요. 이렇게 만나다니 생각도 못했다. 잘 지냈니? 건강은 잘 회복했고 얼굴 보니 좋아 보인다. 전화 한번 못해서 미안하다. 네, 저 완쾌했고 잘 지내요. 얘기 들어보니 그 사람도 그렇고 잘 못 지내시는 것 같네요. 제가 한마디 하자 전시모가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자기 아들이랑 차 한 잔만 할 수 없겠냐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싫다고 했더니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애걸복걸 갑자기 매달리시더군요. 지난 정이 있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굴지 말고 너도 얘기 들었다시피 우리 아들이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재혼은커녕 여자도 못 만난다. 우리 사정도 갑자기 기울어지니 이래저래 안 좋은 일만 생겼지 뭐니. 내가 반성 많이 했다. 네가 정말 착한 애라는 것도 나중에 깨달았어. 솔직하게 말하면 아들 이혼시키고 바로 재혼 알아봤는데 너만한 여자 없더라. 사람은 반성이 더 중요하잖니. 이제
너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으니 다신 모진 소리 안 하마.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 전시모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얘기했습니다. 저 재혼했어요. 아이도 있고요. 왜 제가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죠? 라고 했더니 전시모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놀라시더군요.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착한 남자랑 마음 넓은 시어머니 모시고 아들 하나 키우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뒤늦게 만나서 아쉬울 정도로요. 그래도 저 이혼시켜주셔서 이렇게 제 가족 이루며 잘 살고 있으니 언제고 다시 만나면 꼭 감사하단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이혼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야기하자 전시모 얼굴이 파리하게 떨리더군요. 하자 있는 딸이라고 제 친정엄마 가슴에 대못 박으셨는데 이제 어머님 아들이 하자 있는 자식이 되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 돈 없다고 무시하셨는데 빚 있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모쪼록 힘내서 잘 갚아보세요. 저희도 갚고 나니 이제 여유로워졌거든요. 힘내세요. 제가 파이팅 외치자 전시모가 얼굴이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렇게 뒤돌아 전시모 등지고 그 자리 떠나 차에 탔는데 갑자기 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던지요. 무슨 감정인진 모르겠지만 거의 10분가량을 꺼이꺼이 울었어요. 울고 나서는 정말 속 시원해졌고요. 아마도 지난날의 상처에 대한 앙금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이제야 그게 다 풀린 것 같고요. 그 사람과 전시모가 더 불행해지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저 제 몫을 충실히 하며 행복한 가정에 집중해 살 것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진짜 승리는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